네, 간밤에 미국 연준이 테이퍼링을 발표하면서 뉴욕 증시 자체는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는 등 굉장히 반가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국내 시장에 대한 영향력 어떻게 될까요? 전략까지도 세워보겠습니다. 마켓 트렌드 김종일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이야기 좀 시작해보죠. 네, 금융시장의 반응이 어땠는지부터 점검을 빠르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 미국채 10년물 수익률부터 보시면 어느 정도 이제 시장의 기대감에 반영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금리가 이제는 하향 안정화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없잖아 있었습니다만 금리는 오늘도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다시 정고점 수준까지 올라가는 양상이었습니다. 물론 지난 9월 달에 기록했던 3% 이상의 강력한 모습은 아닙니다만 여전히 고점 수준에서 쉽게 내려오지 않고 레벨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러한 이 채권 수익률은 여러 가지를 반영하고 있는 상황, 물가와 함께 성장률을 반영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버냉키 예상대로라면 내년 미국 경제의 성장률이 2% 중반에서 3% 초반인데 딱 그 중간 사이에 정도에 머물고 있는 10년물 국채 수익률, 결국 내년도에 여러 가지 기대 인플레이션과 이런 상황들을 반영하면서 쉽게 금리가 낮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최근 주택시장이 좋아지고 있는 또 하나의 원인 중에 하나로 미리 말씀드렸다시피 향후 경제가 좋아지고 금리가 상당히 높은 수준에 계속 머물 것을 예상을 하면서 건설업자들이 미리 주택을 짓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일부 빠르게 건축 지표들이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도 해석해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 그다음 우리가 이 환율 시장에서 흐름을 찾아본다면 달러는 그렇게 큰 폭의 반등은 아닙니다만 오늘 소폭의 반등을 선택했습니다. 즉 그동안 공급했던 유동성을 줄여가는 과정에서 수요 공급 논리에 의해서 달러가 강세를 보였는데요. 시장에서 재밌는 것은 달러의 반등 강도보다 다른 통화의 약세 강도가 더 높았다라는 거죠. 유로 같은 경우에도 정고점 부근에서는 오늘 비교적 강하게 무너지면서 마감을 했고요. 네. 엔화 같은 경우에는 급락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엔화의 가치를 산정한 것이기 때문에 엔달러 환율과는 다른데요. 네. 엔달러 환율 기준으로 봤을 때는 104엔대가 돌파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보시면 달러의 아주 소폭 강세에도 오늘 유로, 엔화, 호주 달러가 모두 동시에 무너지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점에서 환율 시장의 변동은 주식 시장만큼이나 드라이브가 컸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상황이고요. 자, 업종별로 봤을 때는 필라델피아 은행 업종이 급등을 하면서 주요 은행주들의 급등세가 나타났다라는 점. 그러니까 시장의 예상보다는 비교적 테이퍼링 규모가 작았다라는 점과 향후 플렉서블한 정책을 운영하겠다라는 점이 금융업종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정고점 부근까지 빠르게 반등을 시도하는 모습이었고요. 이머징 마켓 펀드 쪽도 반등을 시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머징 마켓 펀드는 최근에 거의 박스 하단까지 좀 내려와 있는 모습이었죠. 이 박스 하단에서 소폭의 반등을 선택하는 모습이었고요. 그 다음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 것은 주요 국가들 중에서 한국의 반등폭은 생각보다 크지 않았다라는 점. 오히려 호주같이 상품 가격에 민감하게 움직이는 국가는 급락했다라는 점도 나라별 차별성이 있다라는 것도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정리해보자면 금융시장은 예상한 재료에도 비교적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라는 점이 특징이고요. 주식시장은 전고점 돌파를 이 종가 기준으로 했습니다. 장중 기준으로도 강력하게 돌파하면서 이 추세를 이어나갈 것인지에 좀 확인 여부가 좀 필요할 것 같고 달러 강세에 의해서 이머징 마켓의 흐름이 같이 갈 수 있을지 오늘은 달러도 강세였고 이머징 마켓도 강세였는데 이것이 과연 동반해 갈 수 있을지 이런 좀 과제를 남겨놓은 하루가 아니었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이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했는데 우리가 앞으로의 전망을 살펴보기 네. 위해서는 어떤 주요 인사의 발언이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이 경제 전망이 중요하기 때문인데 버냉키 의장이 여러 가지 발언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종합해 본다면 어떻게 평가해 볼 수가 있을까요? 딱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유연하게 지속적으로 저는 이 한마디로 요약할 수 네. 있을 것 같은데요. 정책은 그 뉴어블 정책, 즉 새 정책은 없다. 그러니까 네. 이제 통화 부양을 위한 경기 부양을 위한 새로운 정책은 없지만 기존에 나와 있는 정책을 가지고 플렉서블하게 조정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 지표가 좋아지거나 나빠지거나에 따라서 조정을 하겠다는 거고 그럼 지속적으로 무엇을 하겠다라는 거냐? 저금리와 함께 경기 부양 기조를 빼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다른 얘기들도 뭐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은 기존 정책을 뚝심 있게 밀고 나가는 과정에서 경제 지표에 따라서는 언제든지 플렉서블하게 바뀔 수 있다는 것이 내용의 핵심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시장에서 그동안 주목했던 것은 가이던스가 변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런 가이던스도 뚝심 있게 그대로 밀고 나가기로 했다라는 점이 특징적이죠. 그리고 이제 부양책이 지속되면서 신규 부양 정책은 없다라는 것을 강조를 했고요. 네. 그다음에 QE 규모는 앞으로도 조절이 가능하다. 경제 지표에 의해서 더 나올 수도 있고
더 빠르게 줄어들 수도 있다는 점을 강조한 만큼 경제 지표가 발표될 때마다 관련된 정책의 얘기들은 다시 한번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014년도 같은 경우에는 경제 지표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증시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했다라는 점도 더불어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버냉키 의장은 우선 정책에 대해서는 유연하면서도 지속적으로라고 강조를 한 상황입니다. 일단 뉴욕 증시만 보더라도 꽤 반갑게 화답을 했던 것 같은데 국내 증시도 이런 반가운 상승세 나타나줄 수 있을지 그렇게 나타나준다면 어떤 쪽으로 전략을 세워봐야 될까요? 이미 지난 월요일 날 테이퍼링과 관련돼서 분석을 했죠. 그래서 시나리오 네.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고 언급만 하고 끝나느냐 그리고 실제로 단행을 하느냐. 네. 단행을 한다면 만약에 시장의 예상보다 더 큰 금액을 나왔을 때는 어떠한 추가적인 보완책들을 만들어낼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말씀드렸던 시나리오 1을 그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단기 반등을 선택할 것이다. 그렇지만 중기적으로는 경제 지표와 외국인들의 향방에 달려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시장에 대응 전략을 짜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관심 종목으로서는 지수 관련 대형주, 레버리지 같은 것들도 말씀을 드렸고 낙폭과 대주들의 반등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전략은 그대로 유효하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을 중심으로 보시는 게 좋은데 몇 가지 체크 포인트들이 있죠. 그때도 강조드렸지만 중요한 것은 테이퍼링의 결정에 의한 시장 반등보다 외국인들의 시장 반응입니다. 그래서 네. 국내 외국인들이 최근에 이제 매수대로 돌아섰지만 프로그램을 고려해보면 강력한 매수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의 매수 강도가 강력하게 높아질 수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엔화 환율이 104엔대를 넘어섰습니다. 네. 우리 시장 내에서는 105엔대를 돌파하기 시작하면 좀 곤란하다라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엔화가 105엔대, 104엔대 안착하면서 105엔 돌파를 시도한다면 이것과 관련돼서는 자동차 같은 종목에는 이중고가 나타날 수 있다. 네. 통상 관련된 부담과 함께 환율 부담이라고 하는 이중고를 만날 수 있다라는 점을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 체크 포인트로서는 결국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 대해서 여전히 조심스러운 접근을 한다면 단기 반등에 오히려 비중을 늘려나가는 것이 아니라 비중을 좀 줄여나가면서 외국인들이 선호하고 있는 종목군들로 최대한 포트폴리오를 압축해 나가는 전략이 필요하고 반대로 외국인들이 주식 비중을 크게 확대해 나간다면 그동안 조금 축소해 두었던 주식 포트폴리오를 낙폭과대주나 경기 민감주를 중심으로 빠르게 좀 확대하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번 짚어봤던 시나리오 3가지가 있었는데 그중에 첫 번째 시나리오죠. 소규모 테이퍼링이 단행이 됐습니다. 네. 그때 말씀해드렸던 전략 아직까지도 유효하다고 하시네요. 하지만 외국인의 매수 강도나 환율 상황 역시나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켓 트렌드 김종효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